자, 이 시간은 우리 교재 36페이지. 자, 이제 영업과 관련된 파트인데요.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자,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등록할 때도 잠깐 언급했죠.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해야 되고 사용권 확보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좀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당연히 1번 관할구역 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무슨 얘기냐면 등록을 신청하러 갈 때 내가 사무소를 어디에 두느냐 해가지고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소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등록관청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2번, 3번이 중요합니다. 자, 2번, 3번이 자, 뭐냐면 이중사무소. 자, 이거 설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중사무소란 말은 뭐냐면 사무소 차려놓고 하나 또 추가로 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안 돼요.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 그러니까 등록도 이중 등록 안 되고 사무소도 한 개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요.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듯이 분사무소라는 걸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지 마라. 자, 임시중개시설물이라는 게 소위 뭐냐면 이거 떴다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소위 은어로. 그래서 그런 거 설치하지 마라. 그런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도입된 이제 제도인데, 자, 어쨌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파라솔, 텐트, 뭐 또는 승합차 내부 뜯어고서 개조하는 거 어떤 형태든 다 임시중개시설물에 포함되어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봅시다. 자, 우리 법인에 하나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사무소입니다. 자, 분사무소.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분사무소도요. 자, 설치를 하기 위하여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자, 설치 신고를 하러 가요.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요건을 갖추었는다, 검토해가 갖췄다면 뭘 주느냐면 여기 신고 필증이라는 거. 자,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이죠. 이거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는 이걸 이제 원본을 사무소에 걸어놓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사무소 설치 과정입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갖출 요건이 뭐냐 하는데 이게 참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요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자, 1번에 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주 사무소가 속한 곳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주사무소가 있는 것을 제외한 시군구별로, 시군구별로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거기서 업무 처리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또 2개, 3개 할 필요 없고요. 주사무소에 있는 건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해라. 대신 한 개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시군구 안에는 한 개씩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안에 2개, 3개 여러 개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자, 이거 이제 시군구별 한 개를 초과해 설치하지 마라. 지금 같이 한꺼번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책임자 공인중개사로 두어라. 자,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 보통 우리가 지점하면 지점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사무소란 말을 쓰고 책임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이 책임자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또 이 책임자 이 사람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요. 또 이제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밑에 이제 설치 신고할 때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설치 신고하러 가기 전에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요. 한 개 설치할 때마다 1억 이상을 추가로 해야 돼요. 자, 이런 얘기는 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자세히 보고 일단 보증 설정 추가로 해야 된다. 이 말만 알아두세요. 보증 설정 추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전히 분사무소도요. 영업을 위한 장소 필요하죠. 분사무소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분사무소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설치해야 되죠. 사용권 확보해야 되고 이런 건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렇게 요건을 갖췄어요. 이제 설치 신고하러 갑니다. 자, 그럼 거기 이제 밑에 보면 설치 신고하러 어디 가야 되나요? 둘째 줄에 보세요. 둘째 줄에 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 제출해라. 그러니까 설치 신고는요. 주 사무소 등록 관청에 찾아갑니다. 자, 주사무소가 서울 강남에 있다고 합시다. 분사무소를 저기 성남 분당에다 설치해요. 그러면 분당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니까 분당구청장 찾아가서 설치 신고한다. 이게 아니라 강남구청장, 주사무소가 있는 곳 찾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보통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일처리 어디서 담당해요? 본사 있는 데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찾아가되.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그랬잖아요. 자, 자기가 이런 법에서 갖추는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져가서 입증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지네가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자, 그럼 여기도요.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서류가 뭐냐? 자, 거기 보면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내라. 실무교육 자, 책임자가 이렇게 실무교육 받았다는 수료증 내라. 이 말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는 게 요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내라. 자, 이렇게 보증 설정했다는 서류 내라 했으니까 그 전에 보증 설정해라 이 얘기예요. 설정해라. 세 번째, 자, 사무소 확보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서 4번 이런 식으로 사무소 확보했다는 서류 내라. 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에서 갖추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수료도 납부합니다. 자, 수수료도 납부해야 되는데, 자, 이때 수수료는요 등록할 때와 똑같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조례예요. 자, 그런데 조심할 거. 자, 이때 자, 시군구 조례인데 이때 시군구는 어딜까요? 설치 신고는 어디 가요? 주사무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군구는 어디 거 얘기한다? 주사무소 시군구 조례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 주사무소 시군구 조례를 가리킵니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치 신고를 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이걸 검토해서 하자 없이 다 갖췄다 그러면 뭘 준다고요? 신고 필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고 필증을 교부한 다음에 이 신고 접수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것을 통보를 해줘요. 통보를. 어디다가 통보를 해줍니까? 거기 보니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통보한다. 자, 그래서 어디에다가 분사무소 관할청에다. 왜냐하면 설치 신고를 주사무소 하니까 분사무소 관할청은 자기 밑에 분사무소 생겼다는 거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통보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밑에 분사무소가 생겼으니까 단속 나갈 때 거기도 빠뜨리지 말고 단속 나가라. 이런 취지하에서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보시면 어디에다도 통보를 해줍니까?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에다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다 통보를 하죠. 두 군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을 보면 이렇게 협회에다 통보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잘 정리하십시오. 자, 그래서 협회에다는 언제까지 통보하느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분사무소 관할청에다도 통보해 주고, 자, 협회에다도 통보를 해 준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신고필증 재기여부는 똑같아요. 우리 등록증 재기여부처럼 이걸 이제 걸어놓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뭐 분실하거나 훼손했다 그러면 재발급 받으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똑같아.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사무소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사무소는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간단히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자. 그러니까 이제 사무소를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아는 사람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건 그 사람과 협상을 해서 먼저 사무소 개업에서 일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그 사무소를 우리 같이 좀 사용하면 좋겠냐 허락받아서 좋다 같이 쓰는 게 이제 공동사무소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 법에는요. 자, 1번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에 이 말만 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또는 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게 규정이 없어요. 자,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자유롭다는 얘기.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이면 되고요. 몇 명까지 이런 것도 제한 없어요. 면적은 얼마나 크나요? 제한 없어요. 알아서 하면 돼요. 그 다음 종별은 어떻게 섞어서 할 수 있나요? 제한 없어요. 다 종별 섞여서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단 3번에 보면 승낙서 제출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먼저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이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A한테 뭘 얻으라고요? 승낙 얻으라 이 말이에요. 승낙 얻으라. 그래서 이제 이 B라는 사람이 이번에 새로 개업을 해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사무소 확보했다는 것을 입증하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우리 배웠죠? 그럼 사무소 확보했다는 걸 어떻게 확보했냐? A가 사용하고 있는 걸 같이 쓰기로 했다. 그럼 A가 승낙했냐? 예, 승낙했어요. 그럼 승낙서 제출하면 돼요. 그럼 돼요. 또 B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하고 사무소를 합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전합니다. 그럼 사무소를 이렇게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 승낙만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용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승낙 얻어라. 절차상으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 개별 운영의 원칙 그랬는데요. 무슨 얘기냐? 사무소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업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업무는 다 A나 B, C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각자가 다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업무는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 다 개별적으로 갖춰야죠. 그래서 등록 다 따로따로, 보증 설정 다 따로따로, 뭐 인장 등록해야 되는 거 다 따로따로. 자, 그래서 모든 업무는 다 뭐다? 개별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 사용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러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자, 사무소 이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자, 사무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사무실 개업했는데 지리적인 여치나 입지 조건 따져보니까 영업이 영 별로예요.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또 의뢰가 많이 올 만한 들어올 만한 그런 곳으로 내가 옮기겠다. 이렇게 옮기는 걸 사무소 이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소 이전하는 건요. 자,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자, 등록, 관청, 관할 내에서 옮기는 게 있고요. 등록, 관청, 관할 밖으로 옮기는 방법. 자, 맨 처음에 이 사람이 강남구에다가 사무실을 냈어요. 그런데 강남구를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옮기는 게 관할 내고 강남구에서 나 저리 그냥 종로구로 옮길래요. 이렇게 등록 관청을 벗어나서 옮기는 게 관할 밖으로 옮기는 거 그 얘기입니다. 절차가 조금 다른데 그럼 어떻게 이제 하느냐? 자, 사무소 이전입니다. 그 절차를 보죠. 먼저 관할 내로 이전하는 건데요.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제 둘째 줄입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사무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신고해라. 아하, 사후 신고. 이전하기 전에 신고하고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신고하는 거예요. 대신 며칠 내에라? 10일 이내. 자, 이전 후 10일 내에 신고하는데. 그럼 이제 신고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 신고서라고 법정 서식이 있는데 이때 신고할 때 첨부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고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가 그럼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자, 등록증. 자, 등록증 내야 되고요. 그다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왜 등록증을 내나요? 우리가 이렇게 등록증을 보면요. 등록증에 사무소 소재지, 즉 주소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사 가면서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등록증에 표기된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반납하고 새로운 주소를 써서 재발급받는다요. 그래서 이제 등록증 제출하면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이렇게 재교부해 줍니다. 새로운 주소로 쓴 이제 새로운 등록증 재발급해 줘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는요. 네가 이사를 가더라도 그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냐 아닌지, 그러니까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사무소 옮기는 건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된다? 사무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 이 서류 제출한다. 자, 이렇게 해서 관할내.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서류를 이제 이렇게 제출하고요. 등록증 재기여부 그랬는데 양가로 이번에 등록증 재기여부 그 둘째 줄 중간에 다만 그랬어요. 다만 단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등록관청 관할 내로 옮겼잖아요. 관할 내로 옮기면요. 우리 등록증에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주소만 바뀌어요. 주소만. 그러니까 굳이 등록증을 새로 재발급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납했던 등록증에다가 주소만 다시 고쳐요. 그러니까 주소만 다시 기재. 그러니까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이 변경사항만 다시 기재한 다음에 이 반납했던 등록증을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새로 재발급 안 받고 반납했다가 주소만 새로 고쳐 쓰고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관할 밖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제 관할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이것도요. 일단 절차는 같아요. 먼저 이사를 가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는 건 똑같습니다. 물론 이때 이전 신고요. 10일 내에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신고를 어디다 할까요? 자, 강남구에서 자, 이렇게 종로구로 이전을 했어요. 그럼 이제 둘 중에 어디다 신고할까요? 근데 먼저 이사한 다음에 신고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디다 하는 게 편해요? 여기가 편하겠죠. 이전한 다음에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신고는요. 어디다가 이전 후. 자, 이전 후 관할청에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신고는 어떻게 하나? 똑같아요. 자, 똑같습니다. 신고서 써서요. 이 두 개 서류 첨부해서 제출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등록관청은 뭐 한다? 등록증 재교부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할 밖으로 옮겼을 때는요. 등록증에 이제 강남구청장이라고 쓰여져 있는 등록증을 여기서 걸 수는 없잖아요. 종로구청장이라고 쓰여진 등록증을 걸어야죠. 그러니까 주소만 바뀐 게 아니라 관할청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변경상 기재에 교부할 수 있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관할 내에서 옮겼을 때만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관할 밖으로 옮겼을 때는 항상 재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항상 등록증을 이제 등록관청도 바뀌었으니까 새로 발급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관할 밖으로 옮겼을 때는요. 절차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무슨 절차냐? 등록관청이 바뀌었으니까 거기 감독이며 관할청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등록관청에서 관할했던 서류를 다 보내주라. 이제 내 품으로 왔으니까 내가 관할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서류 송부 요청 및 송부해야 될 서류가 뭐냐 이 말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전 후가 이제 내가 관할할 테니까 서류 나한테 다 보내라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페이지 넘깁니다. 우리 교재 40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내 품으로 왔으니까 내가 관리할 테니까 서류 나한테 보내라 해가지고 송부 요청하면 이제 지체 없이 보내줘야 돼요. 그럼 이때 보내줘야 될 서류가 무엇입니까? 이게 세 가지인데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자, 뭐냐? 맨 처음에 여기다가 등록할 때 가지고 있던 등록대장. 자, 등록대장 뭐 기재한 장부 이거 보내줘야 되고요. 또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 신청 서류 보내주고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얻어맞은 전과 기록이 있다. 근데 몽땅 다가 아니라 최근 1년 이내의 기록만. 자,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전과 기록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뒷부분에 하나 더 있어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보내라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서 중개받아 잘못을 저질러서 행정처분 때리기 위해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거 얻어맞지 않으려고 일이 도망온 거야. 말하자면 도망온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끝까지 쫓아가서 때려요? 아니면 지 관할 벗어났으니까 야 네가 해라 이래요. 자, 공무원들은 지 관할 벗어나면 네가 해라 이러죠. 그래서 서류만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처분 얻어맞을 잘못을 저지르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도망갈 경우 그 서류 다 보내주겠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서류를 넘겨받았네요. 그럼 처분 절차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서류 넘겨받았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하죠. 그래서 행정처분 최종적으로 때릴 때는 누가 때린다? 이전 전이 때린다? 후가 때린다? 후가. 왜? 서류를 넘겨받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할 내와 관할 밖으로 옮겼을 때는 서류 송부 절차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나요? 이전할 수 있어요. 자, 당연히 분사무소도 이전하죠. 자, 그런데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분사무소는요. 자, 주사무소가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자, 분사무소를 어디다 설치했느냐? 자, 종로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분사무소, 종로에 있는 분사무소를요. 종로구로 관할 내로 이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로에 있는 분사무소를 저기 서대문구로 이렇게 관할 밖으로 이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분사무소를 관할 내로 이사하거나 관할 밖으로 이전하거나 똑같습니다. 이들도요. 이전한 다음에 신고하면 돼요. 10일 이내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어디 할까?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분사무소는 관할 내로 옮기건 관할 밖으로 옮기건 신고를 다 어디다 하느냐? 주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에서 뭐 할 때는 항상 어디? 주사무소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사무소에서 관할한다. 자,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등록증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뭐예요? 여기 신고 필증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필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소 확보 증명서는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 필증.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같은데 관할 밖으로 옮겼을 때는 서류 송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사무소는 서류 송부 절차가 없습니다. 왜? 자, 네가 관할하던 것을 내가 관할할 테니까 서류 보내라. 이게요. 안 돼. 왜 안 되냐? 신고도 주사무소. 맨 처음에 설치 신고도 주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사무소. 서류는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사무소가. 주사무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는 지네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분사무소는 서류 송부 절차가 없습니다. 단, 뭔 있냐? 통보. 이전 신고를 주사무소가 받으니까 분사무소는요. 이사 가고 이사 오고 몰라요. 그래서 신고 접수를 받은 주사무소가 야, 네 밑에 있는 분사무소가 저리 이사 갔다. 이제 너는 신경 꺼라. 야, 너는 저기 종로에 있는 분사무소 니한테 이사 갔으니까 이제 네가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전 전, 이전 후 관할청에 통보는 해줍니다. 이렇게 통보해 줍니다. 자, 그래서 분사무소도 이전 다 합니다. 관할 내 관할 밖으로 이전하는데 그 신고를 어디다 한다? 주사무소에 한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